네, 안녕하십니까. 자, 뉴스도 보고요. 주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뉴스 보면은 이 북한 가상화폐 탈취 올해 3조 원. 네. 자, 그러면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면은 어,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 같은 걸 가지고 있다. 근데 내 비트코인이 해킹을 당해서 몇억 원짜리가 사라져 버렸다.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시스템이 있다. 이거 만약에 뭐 업비트 같은 그런 거래소에 가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는데 그게 어느 날 사라져 버렸다. 뭐 그런 뉴스인가요, 이거? 예. 이런 뉴스가 정말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너무 불안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식을 샀는데 내 주식이 탈취당했다. 뭐 은행에 돈을 넣어놨는데 갑자기 돈이 뭐 해커들한테 돈이 탈취당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계속 이 해킹을 당했다는 뉴스가 있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많이 앞으로 오를 거다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안전한가? 예. 원래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안정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예. 이 암호화가 굉장히 강하다.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다. 뭐 심지어 뭐 양자 컴퓨터가 나타나도 뚫을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냥 이 뭐랄까 귀염둥이 해커들한테 그냥 뭐 몇 조 원짜리가 막 털리는데 이게 누구 거가 털렸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뭐 그렇고요. 일본의 오늘 금리 전망. 예. 일본이 이제 금리를 30년 만에 올린다. 예,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무너진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번에 한번 이제 금리 인상에 한다는 얘기 꺼냈다가 막 일본 증시가 완전 폭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 뭐 저번처럼 또 그럴지, 예. 또 일본 또 이 주가 주식 시장이 하락을 불러일으킬지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일본은행은 19일 이틀째 금융정책 이 결정 회의를 열고 이런 얘기 있고요. 또 중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음. 자, 메타가 이제 AI 이미지 모델 망고를 내년에 출시한다. 네. LLM 뭐 이렇게 이미지 모델 뭐 이런 만드는 회사들 뭐 구글 제미나이, 오픈 AI의 챗 GPT. 예. 자, 다 경쟁자들이죠. 서로 우리가 더 잘한다. 예. 막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경쟁에서 누가 패권을 잡을 것인가? 이제 그 싸움이 되겠죠. 네. 계속해서 인력과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예. 어, 뭐 어떤 경쟁이든 예, 거의 뭐 1등만 살아남죠. 자, 골드만삭스에서는 내년 금값이 14%더 오른다. 네.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죠. 음, 음, 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AI 버블론 반전시키기엔 역부족. 네. 마이클론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18일 미국의 수혜주들이 반등했다. 네. 자, 어, 어제 이제 주가들이 좀 반등을 했는데, 아마존, 자, 2%, 알파벳, 메타, 이제 전날 급락을 하고 나서 이제 다들 반등을 좀 했어요. 엔비디아의 추세를 보면은 이 반등으로 이렇게 상승이 이어질지는 이것은 좀 섣부른 판단이겠죠. 예. 하락 중에 나오는 반등이다. 흔히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그래서 좀 뭐 더 지켜봐야겠죠. 좀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위에 이제 공간이 비었으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인제 주가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인제 어떻게 되냐면 강한 하락 다음에 이제 반등이 좀 여의치 않게 반등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락세에 비해서 반등이 약하죠. 그럼 다시 하락을 하죠. 이렇게. 이게 인제 기본적인 이론인데 되게 잘 맞아요. 예. 하락에 강한 하락에 대해서 약하게 반등하면 다시 하락한다. 이거. 그래서 인제 이런 추세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하락세에서 이렇게 벗어나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약하게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하고 이렇게. 그래서 인제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여기서. 근데 인제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이 하락 중에 그다음에 이게 나올 거다라는 것을 미리 좀 예견하기가 힘들죠. 예. 음 그래서 인제 이 뉴스 보면은 이 마이크론의 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AI 버블론을 반전시키기엔 역부족할 것이다. 음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마이크론 소식을 기점으로 해서 그다음부터 이렇게 쭉 상승세가 AI 버블론을 완전히 인제 잠재우고 '아 걱정할 거 없구나. 다시 막 달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나올지 예 약간 좀 '역부족 아닐까?' 뭐 이런 뉴스죠. 음. 그다음에 인제 CPI가 발표가 됐죠. 예. 이제 늦게나마 이제 그동안 이제 공무원들이 일을 못 했기 때문에 나왔는데 일단 예상보다는 좋게 나왔어요. 근데 그 안에 내용들을 인제 보니까 정상적으로 인제 이 통계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뭐 "주거비가 뭐 0 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하지만 시장은 프리마켓에서 발표된 CPI를 보고 '괜찮구나.' 이제 관세 영향으로 물가가 언제 한번 이렇게 튀어 오르는 거 나오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괜찮네 아직.' 이렇게 된 거죠. 음. 그다음에 차기 연준 의장을 아직도 좀 확실하게 선정을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몇 주 내에 발표하겠다. 그래서 인플레 둔화와 마이크론 실적 예 이걸로 상승을 했는데 어젯밤의 상승은 역시나 쪼끔 찜찜한 상승이에요. 예. 이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하락을 계속 해 오다가 반등을 했는데 음 뭔가 좀 '반등하긴 했는데 계속 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인제 전강후약이라고 하죠. 전강후약 뒤로 밀려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고 일봉 상태를 보면은 자 이렇게 그냥 쌍봉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네. 이제 위쪽이 뚫릴지 아래쪽이 뚫릴지 이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고 있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과감한 투자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하고 이제 가격 차가 얼마 안 나죠. 예. 그래서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이 작년하고도 비슷한데요.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이 횡보 와중에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로 뚫릴지 아래로 뚫릴지를 보고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이 가격대에서 지금 2달째 멈추고 있다. 계속해서 인제 가격을 올려왔었죠 이렇게. 네. 근데 거래가 줄면서 지금 그렇게 지금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향후 시장은 뭐 여기가 뚫리느냐 여기가 뚫리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음 근데 이제 간혹 제 댓글에 보면은
확실하 여기서 인제 주가가 어디로 갈지 인제 미리 예측을 해 달라. 예. 아유 이 그런 얘기 누가 못 해. 네. 근데 예측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예측을 하지 않고 이제 확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인제 반면교사라고 하죠. 예. 작년에 여기서 얻었던 교훈을 어 이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테슬라. 네. 테슬라의 지금 상황은 뭐냐. 이 추세를 보면은 자 조정 기간 이렇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 여기서 인제 조정 끝나고 인제 올라갔을 때 다음번에 인제 조정이 있을 건데 그 조정은 이 조정 기간보다 짧을 것이다. 예. 어 자 뭐 제가 하는 예상이 적중됐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음 왜냐하면 여러분도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인제 패턴에 대한 이해를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정말 이렇게 해서 "우와 정말 적중했어." 막 이러면서 막 "우와." 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기본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기본 정석인데 그 기본 정석대로 갈 때가 있고 또 안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제 맞아 들어가면 '어 맞았네.' 하고 이것만 자꾸 기억을 하는 인제 인지 평양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럴 때 또 그걸 믿고 하다가 요번엔 안 맞네.' 하면서 손실 봐 버리죠.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아 이런 패턴 좋은 패턴이 있구나.'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적으로 인제 뭐 그냥 막 무작정 믿고 하면 안 되고 근데 또 패턴이라는 것을 알고 있게 되면은 왠지 또 그거에 기대고 싶은 이런 심리가 생겨요. 그래서 '패턴은 알고 있되 주식 투자의 전부는 아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패턴이 이제 어떤 기본적인 뼈대기 때문에 또 여기서도 패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인제 이 조정이 인제 이렇게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쪽 편이 더 생기는 조정은 여기서 지금 한 2달 정도 조정했는데 이거에 한 반절 한 달 정도의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인제 전문 트레이더들은 어떻게 하냐. 예. '박스권이다.' 하고 환호를 합니다. 전문 트레이더들 단타 트레이더들의 최고의 매매 장소 박스권입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롱숏 섞어 가면서 이 수익을 완전히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제 횡보를 한다 그러면은 이 롱숏 치는 단타 트레이더들의 정말 좋은 매매 인제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여기는 조정이 좀 더 짧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인제 끝이 납니다. 예. 여기서처럼 상승장의 인제 끝이 인제 가까워 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시면은 이제 긴 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주가의 맨 막판에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인제 이평선 위에서 그냥 조정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또 가 버립니다 이렇게. 그럼 간다고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제 주가 상승의 그 마지막 징후가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보통 조정을 길게 했다가 쪼금 짧아졌다가 더 짧아졌다가 끝 하고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좀 이런 경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내고 이렇게 뭐 주가 상승하고 좋긴 한데 잘못하면 인제 작년처럼 이런 상승의 인제 끝 지금 3-4월 달에 사신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음. 잘못하면 이제 이게 끝이 날 수가 있겠죠. 음. 근데 인제 단기 매매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끝날 거 빨리 끝나는 게 좋고 괜히 시간 많이 소모하니까. 어
근데 이제 롱텀 매매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고. 예. 근데 어쨌든 장기 투자자건 단기 투자자건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빨리, 그러니까 시간을 적게 들이고 빨리 끝나는 게 좋겠죠. 예. 왜냐? 인생이 짧으니까. 네. 음, 인생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어, 제가 그동안 이제 주변에서 본 분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신은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주지 않는다. 주변에 아주 이렇게 부자로 사시는 분들도 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봤는데, 어, 그러니까 다들 좀 그게 있더라고요. 100% 완벽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돈이 많이 생겼는데 그 돈을 버니라고 일하면서 병을 얻게 되고, 그래서 막상 돈 많이 벌어서 그 돈을 쓰면서 인생을 즐겨야 되는 분이, 예, 또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예. 자, 그렇고요. 예. 그리고 어, 지금 이 테슬라의 경로를 보면은 이제 신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가 좀 이렇게 뻗어 올라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못 간다. 그러면은 가야 할 자리에서 못 간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뚫었으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평선 위에서, 예, 쭉 이렇게 랠리를 좀 해가지고 한 510이나 520 정도까지 한번 이렇게 쭉 뻗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과제가 있는데 어, 못 간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저항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역작용이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 빈 공간 쪽으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들어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뭐 9월, 10월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와 길고 긴 박스권을 뚫었다 하면 이제 환호를 했지만, 예, 두 달간의 조정을 이렇게 그냥 겪어야만 했었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도량 발표가 이게 지금 상승 중에 있으니까 다들 그쪽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인도량 발표가 한번 1월 2일이나 3일쯤 나오겠죠. 예, 이제 불과 한 10일이나 10 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부터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데 과연 시장에서 이번 인도량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반응 보일 것인가. 근데 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동안 사실 연간 2020년부터 급격한 성장을 했어요. 테슬라가 2020년부터 40만 대, 연간 40만 대, 그 다음에 어, 50%씩 성장했죠. 뭐 40만 대에서 60만 대, 그리고 뭐 80만 대, 뭐 160 이렇게 막 갔잖아요. 근데 지금 몇 년간 정체가 되어 있어요. 예. 연간 50%씩 성장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것은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다들 아실 건데, 아무리 테슬라라도, 예, 끝없이 계속 50%씩 성장은, 이것은 뭐 엔비디아도 사실 AI 거품문도 그런데 아무리 AI가 어쩌고 막 해도 연간 100%이 50%씩 계속 성장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수요라는 것이 따라오지를 못하니까. 뭐 그냥 그 자동차 업계를 혼자 다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내년에도 정체되는 거 및,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 멈춘다는 거예요. 고도 성장이 멈춘다. 정체 및 어 아니면 이제 이렇게 성장하던 기업이 약간 이제 이렇게 수그러드는 거죠. 성장이 아니라 조금 이제 감소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내년을 봐도 그렇고 내후년을 봐도 그렇고
테슬라에서 추가로 공장을 짓거나 인도 같은 인구가 많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근데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해도 공장 증설을 하지 않으면 기 결국에는 뭐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잘 팔아도 55만 대가 리미트예요. 음. 사실 55만 대 만들면은 팔면은 220만 대 되니까 더 성장을 하긴 하는 거죠. 음. 근데 자꾸 이제 사이버 택시도 만들어야 되고 사이버캡도 만들어야 되고 뭐 로봇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공장 증설이 멕시코 공장도 그렇고 베를린 뭐 이 상하이 공장도 그렇고 사실 공장을 거의 그 주변으로 2배 정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을 지금 하기가 여의치가 못하죠. 그리고 인도에 진출하면서 인도에 새로운 공장을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게 멕시코 공장하고 인도 공장인데, 이렇게 해서 연간 한 300만 대급으로 이렇게 올려야지 회사가 또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년의 전망은, 내년에 당장은 인도 시장이 개방이 돼도 진출을 해도 어차피 어 뭐 상하이 공장이나 그런 데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인도로 갖다 줄 건데 판매량은 좀 늘겠죠. 그래서 내년에 줄어드는 판매량을 인도 같은 데 이제 진출해서 거기다 좀 상쇄시키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어 근데 그래도 예, 인도에서 얼마나 팔지 모르겠는데 사이버캡도 좀 만들어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건 사이버캡은 회사의 자산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일반을 상대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 자산이 돼 버리고, 또 아시다시피 어 로봇 자율주행 택시가 이제 확장이 되겠지만 1년 동안 확장해 봐야 10,000대도 안 될 거란 말이죠. 미국의 전체 도시가 전부 다 일시에 다 자율주행 택시를 허가해 주지 않는 한, 예. 그래서 여차저차 해도 예, 내년에도 그렇게 큰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외에 다른 변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 폭스바겐이나 현대차 같이 이렇게 큰 그룹에서 전격적으로 FSD를 라이센싱 하겠다. 그래서 현금 다발이, 현금이 쭉 들어오는 이런 일이 발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 이익률이나 올해 벌어들인 수익금 내년에 그거보다 조금 못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뭐냐면 이제 성장이 예, 고점을 친다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올해가 이제 그동안 성장의 이제 고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체기를 좀 맞다가 이제 사이버 택시도 그 자율주행 택시도 좀 많이 이제 늘어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로봇도 판매하고 이제 자동차도 좀 다시 이제 판매가 늘면서 이제 조금 이제 내년에는 좀 정체기를 맞다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하면은 다시 이제 이렇게 부흥기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성장이 한마디로 좀 멈춘 거예요. 예. 작년에 이익이나 올해나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무슨 혁신 성장,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한 그런 기업이 아니거든요. 자, 감사합니다.